지금 나는 이 친구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렸다는 거야. 이 얘기를 되게 단순하게 선생님 그려야 되나요?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고전이든 현대시든 뭐든 문학을 읽을 때는 결국에는 공감 능력이고, 공감 능력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고 무슨 느낌인지 어느 정도만 우리가 비슷하게만 느낌을 받아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거 완벽하게 암기하는 사람 있을 수가 없고요. 내신은 암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신 공부랑 다르다는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죠. 자, 봐봐. 내신이라면 이렇게 가르쳤을 거야. 무등산 옆에다 쓰라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는 어떤 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한활기, 활기가 뭔지 옆에다 써줄 거죠. 매희 옆에다 써주겠죠. 동다이 벗어 있어 옆에다 써주겠죠. 현대풀이를 외우라고 시켰겠죠. 그리고 내는 거야. 그럼 봐, 변별이 매우 쉬워지고 객관적이죠. 왜? 시험 범위 명확하게 면향전가였고, 해석도 명확하게 선생님이 필기를 시켰고, 학습활동지로 심지어 나왔어. 난 솔직히 이거 풀면서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리을 아래줄 보면 B 옆에 술이 익어가니 버시러 없을 소냐. 이걸 21번에 1번 선지로 엮어놓은 거 보이죠? B의 옆에 보면 술이 익어가니 버시러 없을 소냐. 자, 다른 색깔 현관펜 쳐봐. 빨간색 같은 거 현관펜 쳐서 21에 1번 선지로 화살표해봐요. 난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 진짜 살다 처음 봤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야.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지금 화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뭐 문헌 정보 이런 거 없이 지문만 갖고 보면 B의 첫 줄에 인간을 떠나왔죠. 내 몸이 결을 얻죠.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얘기냐면 (1번) 은퇴를 했을 수도 있고요. (2번) 낙향, 고향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현재 위치는 뭐냐면 자연이거든요. 심지어 뭐래? 인간 세상을 떠났대. 그럼 어쨌든지 간에 뭐냐면 인간과 거리가 생긴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석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같이 왔겠니 없겠니? 아니, 우리 손잡고 은퇴하자. 우리 손잡고 같이 내려가자.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성 친구끼리 뭐 아예 가능해. 난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근데 같이 손잡고 친구랑 내려가? 이상하지. 은퇴는 혼자 하는 거지. 뭐 같이 은퇴를 왜? 그리고 고향이 좋고 자연이 좋은데, 야, 친구가 소중하면 친구가 살고 있는 곳에 있어야지. 뭐하러 내가 자연 내려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의도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주변에 친구가 있을 리가 없거든. 확률적으로 보통은. 그럼 보통 방금 제가 이 현관펜 밑줄치라고 했던 이 부분 뭐라고 해석하냐면 술 들어가니 자연이 친구란 얘기예요. 보통은 고전에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 술이 있는데 벗이 없겠니? 술이 친구야. 이렇게도 해석하는 게 나는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주변에 친구가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 그러면 술이 친구야 또는 술이 들어가니 자연이 친구야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확률적으로 괜찮은 해석이고요. 물론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 아니,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건 굉장히 마이너한 해석이에요. 가능은 해. 하지만 1% 확률, 많아야 한 5% 확률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전 이렇게 쓴 논문이나 해설지를 본 적이 없어. 99%는 이쪽 해석이에요. 자연이 주는, 술이 주는 풍류지 친구 끼고 노는 게 아니라고. 얘보다는 얘가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그런데 1번 선지가 정답을 해가지고 특정을 지어놨잖아요. 이게 사설과 이게 내신의 한계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선생님은, 이걸 출제한 선생님은 내신에서 이걸 이렇게 낸 거야.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걸 검증하거나 이런 시간이 아마 저는 없었던 것 같거나 또는 구조적으로 올해 EBS가 그랬을 것 같아요. 출제 과정에서. 그러면서 적당하게 1번을 정답으로 세팅해버린 거야. 나 되게 황당했어요. 어떻게 이게 맞지? 근데 이건 있어. 잘 들어. 해석 자체는 납득이 힘들지만 설계는 납득이 돼요. 수능의 설계로 접근하면 희한하게 답이 1번이 쉽게 골라질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폰과 자세가 단단하면은 어떤 경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그냥 월드 클래스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써. 실전 압박.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폼을 망칩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딱 이거야. 우리의 클래스. 우리의 클래스는 주제를 잡고 구조를 따지고 가치 판단하고 설계를 잡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한 장 파이널이고요. 수업이고요. 원론서라고요. 참 재밌었던 게 한 3등급, 2등급 정도 나왔던 학생이 이제 고정 1등급 됐고 백분위도 굉장히 올라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원론서를 한 3, 4번? 5번 봤대요. 근데 오늘 어떤 질문을 했는데 원론서에 있는 지문이야 심지어. 본인은 원론서에 있는지 모르는 거지 그거를. 그럴 정도로 여러분 원론서는 회독을 높여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얘기했잖아. 10번 이상 봤다고. 여러분 선배들은. 왜 안 보내? 나 이해가 안 돼 지금. 좀 보세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파이널 와서도. 원론서 봐 제발. 이거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털어지는 거냐? 잘 봐. 잘 보라고. 첫 줄이 무등산, 동 쪽으로 뻗어있대. 멀리 와서 제얼봉이 되었대. 아, 무등산 자락이 후 와가지고 저기 막 제얼봉도 되어 있는 그런 무등산 자락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 보시면은 이 친구는 그걸 그려놨잖아. 그리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머릿속으로 그게 상상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쓰세요. 상상 또는 그리기. 그래서 그려놔. 우등산이 이렇게 있고 이게 동쪽으로 쫙 뻗어가지고 저 멀리 제얼봉도 되어 있고 뭐 이런 우리나라 시골 가면 있는 전형적인 산이 이어지는 산맥이 이어지는 그 풍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나마나 보겠어. 자연 친화지. 이게 머리 싸맬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꼭 이걸 어떻게 하고 싶냐면 100% 읽어내려고 해. 여러분 제주도 가서 진짜 제주 사투리 빡세게 쓰는 분들하고 대화해봐요. 대화 안 돼요. 경상도도 마찬가지야. 경상도도 굉장히 사투리 빡세기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대화해봐. 대화 잘 안 돼요. 근데 의사소통이 희한하게 돼. 제주도를 갔어. 혼자 없어 해. 그래. 어? 뭔 소리야? 혼자 왔어? 어? 아, 처음 봤을 때 하는 얘기니까 인사말인가? 가능하죠? 그런 거야. 즉, 정보 자체가 처리되지 않더라도 비언어, 반언어 65%예요. 정보에서. 맥락, 함축, 그런 것들 읽어내는 게 국어 능력이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등산 밖에 모르겠어. 아, 선생님 무등산도 몰라요. 산은 알잖아, 산은. 동쪽의 동은 알잖아. 아, 선생님 전 동쪽 동서남북을 한자어로 못 써요. 전 무등산에 이게 산인지 몰라요. 저는 이게 뻑큐인 줄 알아요. 아, 그러면 이제 알겠고.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모르겠고, 저는. 근데 이게 저는 산짠지는 알아요. 매산짠지는 알아요. 동, 쓸 줄은 몰라도, 동력 동짠지는 알아요. 그 무등산이 동쪽으로 쭉 뻗어나갔다는지는 알잖아. 그 정도로 처리만 해도 그냥 읽힌다니까. 그러라고 낸 거라고. 근데 내신은 그렇게 되면 애들이 변별이 안 돼. 어떻게 내야 돼? 선생님이 다 써줘야 돼. 그걸 10번, 20번 봐가지고 다 때려 외운 놈들이 열심히 한 애들이고 걔네들이 고득점해야 학생들이 납득하고 이미 선생님이 학습지로 내준 대로 나와서 그게 그냥 정답이야. 그래야 객관성 시비도 없어. 어쩔 수 없는 내신 시험의 현실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문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뿐이지 수능에서는 그런 형태가 절대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설이나 EBS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어그로 끌리는데
심지어 그조차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 무등산 얘기를 쭉 하면서 자연에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데 자연에서 살기가 힘들어, 일상이 힘들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은퇴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연이 막 경치가 좋고 예쁘고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얘기 끝까지 해 진짜. 술도 먹어, 풍류도 즐겨. 그러다가 뭐로 끝나? 아, 임금님 땡큐 이러면서 끝나. 역군은 이러면서 끝나. 주제는 크게 세 거야. 1번 자연 친화, 2번 풍류, 3번 역군은 충. 세 개예요. 뭐 배우고 이런 거 없어. 아 맞잖아. 나이 다 처먹고 뭐 배울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이제 놀아야지 이제. 은퇴도 하고. 그럼 21번에 현관펜 들어. 주제만 잡아봐요. 1번 선지 주제 뭐예요? 풍류. 2번 선지 주제 뭐예요? 성찰, 잘못된 줄 깨달아. 3번 선지는 뭐예요? 배우려 해. 4번 선지 뭐예요? 님에 대한 사랑. 5번 선지 뭐예요? 교만한 태도, 비판. 정답 1번 보이죠? 심지어 이런 내신 스타일의 문제조차도 클래스가 딱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답이 아하 라고 풀리는 거지. 쓰잘데기 없이 세부 내용 털면은 아 벗이 있나? 틀린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니까. 작품 해석을 옆에다 쓰고 암기하는 여기 잡아줘요. 여기 이런 식의 문제풀이를 하면은 1번이 아무리 봐도 틀린 게 되는 거야. 내 손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어이? 아니 이러고 있으면 1번이 틀렸다니까. 근데 심지어 이게 우리의 메인도 아니야. 우리의 메인은 그냥 이거야. 이거 하면 그냥 답이 나와. 1번.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23번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내가 이거 애들 질문 들어와서 해설하면서 나도 멘탈이 터졌어. 뭔 개소리지? 왜? 아니 아무리 봐도 벗이 없는데? 나도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여러분보다 더 빡세게 안 좋은 습관이 나한테는 있죠. 수능 10년 쳤지? 10년 여러분 가르쳤지? 20년 동안 그랬을 거 아니야. 난 그걸 고치는 거야. 되게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봐. 23번도 왜 어렵냐면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여름, 가을, 겨울로 가지 않아. 여러분은 자꾸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23번에 4번 선지 같은 거 판단할 거야. 자, 다른 색깔 형광펜 들고 어부가 달빛이 비치는 강가를 거닐며 피리를 부는 장면. 아까 그러니까 B 내가 아까 수리거관이 벼실 없을 쏘냐. 이 해석에 쓰는 형광펜 똑같은 색으로 23번에 4번도 겨울에 밑줄 치지 말고 어부가 달빛에 비치는 강가를 거닐며 피리를 부는 장면으로 가봐. 그러면 형광펜 계속 들어. 42페이지 왼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어족도 흥을 겨워 달을 따라 분이노라. 여기 밑줄 쳐봐. 이게 왜 빡센 줄 알아요? 봐봐. 어적이 어부인지 알아야 되지. 빨간색 펜으로 써. 어적 빼 어부인가 물음표. 어적 빼 어부인가 물음표. 흥에 겨운 건 알겠어. 흥에 겨운 건 알겠어. 달날 빼. 이게 달을이야. 를 알아야 돼. 문. 달을을 그 시전에 달날이라고 썼는지 알아야 되겠죠. 목적격 조사가 이거였는지 알아야 되겠지. 달이 아래야 쓴 달이었는지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따라 분이는다. 뭘 불어? 분이는다? 불지른다? 따라 피리를 부는다라고 23번에 4번 선지가 될까요? 그걸 알아야 돼. 첫 번째는. 그래서 내신한 학생들은 이게 맞는 선지야. 맞잖아. 왜? 이게 진짜 어적이 흥을 겨워 달을 따라 피리를 부는다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 4번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정답이 틀린 선지로 4번이야. 이러면 씨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뭐가라고요? 주제 구조. 이 작품의 주제는 뭐였어? 자연친화. 두 번째는 풍류. 맨 마지막에 그냥 난 역군운이라고 쓸게. 충이라고 안 쓸게. 왜? 그냥 역군은 마지막에 때려가지고 구조까지 털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 털었어? 구조를 안 털었어. 자연친화라는 정서는 어떤 구조로 털어졌어요?
묘사라는 구조. 맞죠? 대꾸가 될 수도 있고 연세가 될 수도 있고 뭐 온갖 개념을 가지고 자연치는 하고 있죠. 맞죠? 자, 그런데 A 장면에서 눈에 띄는 구조 잡아봐. 힌트는 다 줬다. 주제 구조 잡는 형광펜으로 A의 눈에 띄는 구조를 잡아봐. 보여야지 이건. 보여요?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아, 이거 뭔지 모를 수도 있어. 수능 10일 남았는데 모를 수도 있어. 원론서 빡세게 수업 들으세요. 하루에 3시간씩이면 30시간 충분해. 얘는 A 파트는 굉장히 특이하게 뭐로 얘를 표현하고 있냐면 계절 배경을 던져요. 그 색 형광펜으로 23번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를 박스를 크게 딱 쳐봐. 희한하죠? 이러면 또 답이 보여. 물론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설이 겨울에 내릴 수도 있잖아요. 내릴 수 있죠. 맞아요. 설이 겨울에 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설이 뭐라고 배웠냐? 늦가을에 내린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봐봐. A의 두 번째 줄 보면은 녹양에다가 형광펜 밑줄. 그럼 언제야, 최소한? 봄, 여름이죠? 녹색이니까 최소한 여름이야. 써, 여름이라고. A 바로 옆에 진설이 밑줄. 설이가 내렸어. 언제 그러면? 가을이에요. 왜? 금수로 된 형광펜 밑줄. 금수강산에 금수강산이 금으로 수놓은 것 같은 거야. 색깔이 휘황찬란해야 돼. 언제니? 바로 지금. 여러분 좀만 눈 돌려보면 단풍지고 있죠. 그거잖아. 아니 겨울을 금수라고 하니? 겨울에 금빛이 어디 있어? 그럼 또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황운, 황색 구름이니까 얘는 그 석양 아닐까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을의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을 황운이라고 비유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아니 자꾸 선생님 해석해 주세요. 뭐 해석 한결하려고 정리해야 돼요. 아니 정리가 되냐? 황운을 진짜로 봐봐. 써봐. 거기다 다른 색깔로 해석하는 색깔로 써봐. 여러분 황운이라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문학이 원래 그런다니까. 말 그대로 황색 구름이야.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씨발 거 아주 그냥 죄송해요 욕해서. 근데 있는 그대로 해석하잖아. 그냥 황색 구름이야. 야 구름이 황색이 있냐? 구름은 흰색이지. 내 말 틀려요? 왜 황색 구름이야? 어떤 상황 때문에 황색 구름이 됐겠어? 석양. 그쵸? 그럼 석양의 하늘을 얘기하는 건가? 도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라는 거는 비유 같은 표현법이 쓰잖아. 그럼 비유를 했다고 보면은 아마도 가을에 곡식이 익었구나. 이걸 황색 구름이라고 비유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이거 알면 야 이건 내신 때 하는 거고 수능에서 이걸 왜 물어봐요? 그럼 수능에서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어? 선지를? 황운은 황색 구름인데 석양이 비친 하늘의 구름을 얘기할 수도 있고 가을에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을 묘사했을 수도 있다. 뭐 이딴 선지를 내겠냐? 수능에 낸 적 있냐? 안 낸다니까. 왜? 그거 알면 뭐 할래? 진짜 그거 알면 뭐 할래? 그냥 딱 있고 아름답네 정도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런 미시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들이 이미 널렸는데 이것도 안 물어봤는데 왜 저걸 물어보고 왜 정답 선지로 내냐고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화내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자꾸 여러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원인을 찾잖아. 그 원인 때문에 화내는 거야. 원인 때문에. 미안해요. 근데 어쩌겠어. 환장하겠다니까. 수능 10일 남았는데도 그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10년 전, 20년 전에 고생하던 그 수험생활에 고생하던 20살의 베이노가 생각이 나서 화가 나. 미안해. 어쩌겠어. 수험생활 개고생하면서 했고 그 개고생한 원인이 여러분하고 똑같은데. 미안해요. 근데 그래. 자, 잘 봐. 계절 배경이야. 그러면 여러분 금수가 놓아있는 진설이 내린 후 그 다음에 심지어 황운이야.
그리고 어적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초목이 다졌다 현관편 밑줄. 초목이 졌어. 다 내렸어. 그럼 뭐가 끝났을까? 가을 끝났겠죠. 오른쪽 빙설 밑줄. 이제 겨울인 거야. 그럼 순서상 어적의 흥을 겨워 여기는 순서상 겨울 직전이죠. 그러면 23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 겨울 직전 가을이라고 정답을 설계한 거야. 이해됐어? 출제한 선생님은 거기까지 의식을 했진 않았을 것 같아. 아 진짜 했으면 진짜 존나 신의 한 수인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고 무슨 얘기냐. 아무리 개떡 같고 개지랄 같은 사설의 EBS도 클래스가 다른 놈들은 다 맞추는 거야. 진짜 최상위권은 그래서 다 맞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이렇게 푸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걔네는. 사실은. 왜? 공부량이 뒤지게 쌓여서 경험적으로 그렇게 된 애들이야. 전국 30등, 10등 이런 애들은. 니네 주변에 많이 없어, 그런 애들은. 찾아보기 힘들어. 있을 수도 있어. 이걸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20살짜리 전국 1등보다 20년을 더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정도까지 풀어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필기하세요. 정리하면 그래서 21번 위에 써 빡세게 주제라고. 23번 위에다 써 빡세게 구조라고. 그래서 이거를 내신으로 들어가서 해석의 적절성을 보면 박 터지는 질문이지만 풀 수가 없는 문제지만 수능으로 바라봐서 주제 구조로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EBS 찍기 목적으로 교재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대. 알았어. 많아. 그럼 우선순위를 그래서 줬잖아. 예측 다 했어요. 니네 여러분 그런 얘기 할 거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 줬어. 모르겠으면 1순위라도 해. 근데 이거지. 1순위를 봤는데 대체적으로 아는 거야. 2순위 하면 되지.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 면역조건 너무 이상해요. 보일 거 아니야. 얘기해 나한테. 그럼 오늘처럼 설명이 된단 말이야. 니네는 이걸 모르지. 어떻게 알아? 전문가가 아닌데. 난 이것만 20년 했어요. 수험생활 10년. 가르치는 거 10년. 연구만 뒤지겠어. 그럼 보이지 나는.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 22번이나 24번은 되게 쉬운데 일단 필기하세요. 여기. 어디부터 필기해야 되냐? 다 필기해. 1분, 1분, 1분 해주세요. 1분, 1분, 1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론서에 다 있습니다. 수업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못 찾겠으면 질문하세요. 연구실 쌤들이 파이널까지 같이 도와드릴 거예요. 정 급하면 연구실에 전화라도 해. 자, 여기 필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항 설계를 또 볼 텐데요. 24번을 볼 건데 얘는 정말로 솔직담백하게 표현상의 특징 문제예요. 왜 그런지 주제에다 쳤던 형광펜 들고요. 1번 선지 화자의 정서, 2번 선지 생동감,
3번 선지 시적 상황, 4번 선지 주제의식 강조, 5번 선지 자연을 즐긴다. 주제 키워드에서는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주제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이니까. 자, 그럼 빨간색 펜 드시고요. 의문의 방식에다 박스, 행동 나열에다 박스, 청각적 심상에다 박스, 과거와 미래 대비에다 박스, 유사 통사 구조에다 박스 딱 쳐주세요. 자, 그럼 확률을 써드릴게요. 유사 통사 구조는 고전에 95%예요. 써 95%.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는 없을 확률이 거의 없어. 고전 시가에서. 그럼 1, 2, 3, 4잖아. 의문의 방식에다 서리법 가로 열고 전형적이라고 써. 24번 1번 선지 의문의 방식 가로 열고 서리법 전형. 고전에서 전형이에요. 맞죠? 나열에다 박스. 나열 될 수밖에 없죠. 왜? 면향정에서 무등산 보면서 뭐 보면서 얘기하고 있으니 나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개념을 좁혀질 거는 청각적 심상이 있느냐 없느냐와 과거 미래 대비냐 아니냐야. 근데 봐봐. 광경 묘사하는데 과거 대비할 필요가 있었나? 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이거야. 이건 아마 이제 선생님이 이걸 출제한 선생님께서 어떻게 세팅을 해서 출제를 하신 거냐면 미음 보세요. 미음. 강산풍월.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바람이 있고 달이 있지. 강산풍월. 그냥 한자로 읽어줬다이. 거느리고 내 100년 다 누리면 자연에 파묻혀서 오래오래 살겠다는 얘기겠죠. 요즘에서야 100세 시대지 이 시대의 100세 시대는 아니잖아. 그럼 뭔 얘기하는 거야? 아우 자연에서 막 살면 좋지 이러면서 이태백이 살아올 것 같아. 이태백 빼 고사인용. 전설 속의 신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차은우 이런 거야. 마동석 이런 거야. 우리가 막 상남자의 전형, 마동석 이렇게 예를 들고 잘생긴 사람의 전형, 뭐 차은우 이렇게 예를 드는 것처럼 이태백 하면 그 시절에 써. 그 시절에 차은우, 그 시절에 이건희, 그 시절에 김정은. 그렇다고. 우리 김정은 예를, 죄송해요. 김정은은 빼. 미안해. 정치는 안 건드릴게요. 그 시절에 차은우, 그 시절에 그런 거 써놔. 그럼 봐. 이태백이 이미 죽은 사람인데 살아오겠어. 무슨 얘기했어? 이태백을 좀 견뎌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뭐야? 더 할 소냐 믿주. 자부심. 이 몸이 이러함도 임금님 덕분이네요. 아부 한번 떨어주고. 그럼 봐. 이태백은 왜 끌고 온 거야? 데뷔하기 위해서니 아니면 내가 잘났다는 자부심 때문이니? 자부심 때문이죠. 24번에 4번 선지 빼. 주제 땡땡. 데뷔보다는 비교, 자부심. 선생님, 데뷔나 비교나 같은 거 아니에요? 같아요. 그럼 4번 왜 틀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틀려요? 라는 질문은 일단 글러먹은 질문인 게 내가 이 얘기를 하나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비문학에서 내가 특히 발췌도 가다 보니까 느낀 건데요. 그러니까 실전 연습하다 보면 이거 애매한데 발췌도 그러잖아. 그때 느낀 건데 뭐냐면 봐봐.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 문제에서. 그래서 내가 5번을 딱 봤는데 얘가 틀린 것 같아. 틀린 듯 해.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싶잖아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지문으로 가잖아요. 이게 너무 바보 같은 거라는 거지. 왜? 여러분. 틀린 건 봐. 지문에 A가 있고요. 선지에 A가 있어요. 얘는 확인이 되죠. 지문에 A가 있어요. 선지에 B가 있어요.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문에 들어가 봐야 B가 없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틀린 건 어차피 확인이 안 돼. 맞잖아. 틀린 건 어차피 지문 확인이 불가능해요. 틀렸으니까. 없는 정보니까. 보통은 그렇다니까. 물론 이제 한 단어 바꿔 쓴 게 보인다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틀린 거는 어차피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요. 근데 지문 가서 찾잖아. 얼마나 미련해 그게. 이해돼요?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복습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요. 어질러 진 게 없는데 정리한대. 지문이 없는데 지문에 찾겠대. 죄송해요. 얼마나 모자란 방법이냐고, 근데. 다시 와. 그러면 얘도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걸 하라는 거야.
그럼 작품의 주제 뭐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했어? 맞죠? 그걸 묻는 거야. 자, 그러면 미음에 나와 있는 이태백은 과거 대비일까 아니면 자부심 표현의 목적일까? 자부심 표현의 목적인 거지, 사실은. 이해됐어? 그 의도로 4번 설계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자꾸 대비라는 개념어, 비교라는 개념어, 이걸 접근시키니까 자꾸 틀리는 건데 잘 들어. 대비 X 고사 인용이야, 그냥. 써. 대비 X 고사 인용이야. 예시야, 예시 여러분. 대비가 아니에요, 이건. 대비는 대응될 만한 놈, 비교될 만한 놈이야. 그럼 또 물어봐. 선생님, 이태백하고 대응될 만하고 비교될 만한데요?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단어 뜻으로 보면 맞아요, 그 얘기가. 그럼 맞잖아요, 또 그래. 논리시험 아니야. 잘 들으라고. 글 쓴 사람이 이태백하고 나를 대주하려고, 대비하려고 갖고 왔어. 잘 봐. 녹색과 파란색은 대비가 돼. 흰 눈에 검정색 대비돼요. 흰 눈에 빨간 매와 대비돼. 그건 대비야. 그건 대비라고 해. 하지만 색채 대비 이런 걸 대비라고 해. 하지만 이태백과 나를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야, 옛날 사람 중에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난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대비의 목적이니 자부심의 목적이니 압도적으로 후자라니까. 그러니까 전공자들은 이 4번 선지를 방금 내가 처리한 것처럼, 출제자들은 내가 처리한 같은 정보 처리를 해서 4번 정답이군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이나 정보 처리 방식을 못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단편적으로 단어 유무를 확인하려고 그래. 자기가 해왔던 습관대로. 그럼 이제 틀리는 거지 뭐. 또 이미 틀렸잖아, 그래서. 그게 계속 고집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선생님 이해가 안 돼. 하세요, 그렇게. 나는 설명할 만큼 했고,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극한과 미분은 같은 개념이야. 예를 들면. 엄밀하게 여러분, 구분구조법은 오차가 존재해요. 오차가 0으로 수렴할 범위지 오차가 0은 아니야. 그럼 구분구조법은 엄밀하게 참값이라고 볼 수가 없는 우리 참값처럼 쓰는 건 비논리적이잖아. 그걸 자꾸 따지고 있는 거라니까. 아니, 고3에서 그걸 왜 따져? 대학 가서 따져요. 이제 데카르트랑 이제 붙어, 그거는. 저기 가셔가지고. 데카르트 아니구나. 코시랑 붙어, 코시. 미분법 만든 사람들하고 붙어, 빨리. 왜 고등학교 교과서 갖고 싸우고 있어? 왜 수능하고 싸우고 있냐고. 아니, 왜 평가원하고 싸워요, 여러분? 여러분, 왜 평가원하고 싸워? 평가원하고 싸운다니까, 문제 잘못됐대, 씨발. 평가하고 뭐하러 싸워? 빨리 대학 가, 빨리 대학 가서 저기 비트코인 하고 싸워, 그냥.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과거 미래 대비가 아니라 고사 인용이라고. 오케이? 고사 인용을 통한 자부심 표현이라고. 써, 그렇게. 4번 화살표. 고사 인용을 통한 자부심 표현. 이걸 너희가 현재 과거 대비로 봤으면 틀렸어. 이렇게 낸 거예요. 정확하게 처리해 놓으세요, 그렇게. 그러면 현관펜 들어, 이제 주제 현관펜. 썼으면 주제 현관펜 들어. 그럼 22번도 좀 설명이 되거든. 잘 봐. 1번 선지에 이상투영의 공간 현관펜 밑줄. 2번 선지에 작가가 완상에 대한 현관펜 밑줄, 아름다운 경치 묘사에 대한 현관펜 밑줄. 이게 다 주제 키워드들이야. 그쵸? 3번 선지 생명력 현관펜 밑줄, 세속차단 현관펜 밑줄. 4번 선지 유유자적. 5번 선지 풍류, 자부심 현관펜 밑줄. 그리고 여기 자부심하고 24번에 4번 선지 화살표. 이렇게 자부심 되게 중요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야, 이 사람은. 자, 근데 여기서 왜 정답이 3번이냐면, 잘 봐요. 이 사람은 세속을 차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세속이 싫은 게 아니야. 나는 세속이 싫어. 나는 도시 생활이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도시에 있지만 산이야. 무슨 얘기인지 우리 집 주변에 나온 사람은 알 거야. 그냥 산이야. 내 차 보잖아요. 그냥 씨발 숲이야, 숲. 내 차 봤냐 혹시? 그냥 위에 그냥 오늘 딱 나오는데 위에 낙엽이 씨발 그냥 낙엽 덤인 줄 알았어, 차가. 그냥 누가 낙엽 모아놓은 줄 알았어. 차 위에 그냥 낙엽이 이렇게 쌓였어요, 이제. 전 도시 사는데 그런 삶이 좋아. 예를 들면 나는 그래, 세속이 싫어,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세속이 싫다가 아니야. 이미 세속에서 이룰 만큼 잃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탱자탱자 노는데, 어이씨, 야, 인간사를 또 나와도 나 씨발 노느라 바쁜디? 기분 좋아, 아주 그냥.
아, 임금님 땡큐 막 이러면서 이 사람 되게 기분 좋잖아. 술도 먹고 술이 있는데 뭐 친구가 대수냐 이러면서 막 B의 첫 줄 봐요. 인간을 떠나와도 겨를이 없다. 야, 내가 벼슬할 때 되게 바쁘고 그랬었는데 그 인간 떠나와도 야, 노느라 바빠 노느라. 야, 친구들아 나 노느라 바빠. 부럽지? 이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무슨 세속을 차단하냐고요 지금. 나같이 계약하려고 하던 회사가 없어졌다든지 그 20억 받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회사가 없어졌다든지 소송 걸어서 판결 승소됐는데 300만 원 받고 20억 못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속이 싫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럴 거에 다 이런 사람이고 임금님 땡큐 하면서 끝난 사람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차단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주제 구조를 정확하게 잡으면서 갔다면 이게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일단 문제부터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볼게요. 역으로. 선생님, 그럼 주제 구조 어떻게 잡는 건데요? 자, 지문 봐. 무등산 한 활기매에 동다리로 뻗어 있어. 거기다가 써요, 옆에다가. 산에다 박스 치고 동으로 박스 치고 상상이라고 적어. 아, 그러면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나 보구나. 뻗어 있어 밑줄. 아, 뻗어 있나? 물음표. 뻗어 있나? 물음표. 이렇게 읽어요. 멀리 떼처우회와 제월복이 되었거늘 무등산자락 묘사구나. 써. 무등산자락 묘사구나.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하노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넓고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을 하냐. 뭔 소리지 싶어. 근데 요즘 쇼미더 10을 보면 랩을 하는데 뭔 소리지 싶을 랩들이 있어. 그런 건 비슷한 거요. 계속 일곱 굽이 한데 움척 무득무득 벌어오는 듯.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일단은 일곱 굽이 가운데 굽이는 궁겨든 늙은 용이 옆에다 써. 무등산자락을 용에 비유했구나. 이런 거지 뭐. 요즘 연따가 티셔츠를 많이 팔았구나. 뭐 그런 거지 뭐. 돈을 많이 버셨구나. 이런 거지 뭐. 왜 눈이 터질라 그러지? 뭐 티셔츠 많이 팔더만. 아니니?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죄송하고요 여러분. 선 잡을게요. 머리를 얹혔시니. 그러니까 갑자기 용이 있겠냐? 산자락을 용에 비유했겠지. 연따 티셔츠 많이 팔았다고 유튜브 맨날 나오더만. 아니야? 아닌가 봐. 자, 러러바이 우에 송죽을 해하고. 이거 뭐예요 이제? 옆에다 써. 원경에서 근경. 어려운 거 아니야. 봐봐. 지금은 무등산자락을 크게 보고 있으니까 원경인데 갑자기 바위 조망만한 걸 보는 거야. 산에 있는 바위를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눈에 가까이 왔겠지 이제.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저 멀리에는 이런 산자락만 보이겠지. 근데 이제 내가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이고 돌 보이고 뭐 보이네? 원경에서 근경으로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정자를 안 쳤대. 면양정이 이건가?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옆에다 써. 정자 묘사, 풍경 묘사야 그냥. 그러면서 용에도 비유하고 학에도 비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아래 보면 옥천산, 용천산, 날인 물희. 물이 내려오나 보구나. 계곡물이 오나 보구나 써. 계곡물? 물음표. 정자 앞에 넓은 들이 오롤이 퍼진 듯이 넘노라, 기노라, 푸르노라, 희지마라, 쌍용이 뒤트는 긴기를 그냥 묘사하는 거야 그냥. 어둠에로 가늠어라 무산일 배웠어 닿는 듯 따르는 듯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우리나라 풍경을 보면 산이 막 이어졌다가 끊기기도 했다가 막 이어졌다가 뭐 저 멀리 있는 놈도 있다가 가까운 놈도 있다가 앞에다가 물 흐르고 그거 그냥 묘사하는 거야. 그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쭉쭉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야. 왜? 어차피 이 부분은 그냥 자연 묘사구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디귿 봐봐.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그림 같네. 병풍인가? 그림 같네. 아닌가? 높은 산도 있는 것 같고 낮은 산도 있는 것 같고 산맥이 그치는 듯 했지만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멀리 흐릿하게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운 것도 있는데 먼 것도 있고 참 이거 참 예쁘다 이런 느낌이라니까. 됐어요? 용부산, 몽선산 뭔지도 몰라. 처음 들어. 그냥 뭐 산산 이런 거지 뭐. 쇼미더머니라고. 랩이요 그냥. 힙합이야. 힙합 뭐 대단한 가사 있고 뭐 대단한 의미 있어요? 물론 있는 힙합들만 있죠. 오케이 죄송. 자, 근데 그냥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송순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한 쇼미더나인 우승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면왕전가는 쇼미더나인의 우승, 랩,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A로 왔는데, 나면은 여러분이 다들 알다시피 감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거야. 요즘 치면 뭐라 그럴까, 이제 오픈카. 페라리. 페라리 타고, 오픈카 막 뚜껑 따고, 뚜따 하고 막 달리는데 좋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야, 그러면? 뚜껑 없는 가마. 남현을 타고, 소나무 아래 쫙 굽은 길로 가니까, 야, 꾀꼬리 돌고 좋다. 이런 거죠. 요즘으로 치면, 저 강남 클럽 거리에 페라리 뚜껑 딱 따고, 가는 거야. 야, 막 사람 존나 쳐다보고 그래. 그 느낌. 그런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뻔한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계절 배경에 따라서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전개 방식은 계절 배경. 전개 방식 땡땡 계절 배경. 주제 땡땡 묘사. 그 얘기야. 그럼 B도 그런 얘기예요. 계속 진짜 그냥 존나 쓸데없는 그런 얘기야 진짜로. 계속.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특이했던 부분은 뭐냐. B의 첫 줄인데 인간을 떠나도 모름이 겨를 없다. 아마도 자연치나 은퇴했는데도 노느라 겨를이 없구나. 이 정도고. 기억 미음 같은 경우에도 이태백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자부심 드러내려고 이건희가 돈이 많다고 그래 나보다 많을까? 이런 느낌의 약간 플렉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임금님 충성해야지. 한 번 정도는 이제 나의 구독자들이 이제 우리 잼민이들한테 또 보답을 해야죠. 이제 그런 거지 뭐. 됐어. 그러면 그냥 21번 주제 뭐야? 풍류. 맞구나. 끝. 23번. 그렇지. 여기는 가을이었는데 끝. 22번도 세속을 차단해? 그렇진 않은데 성공하고 왔는데 3번 끝. 24번은 B. 뭘까? 대비가 아니라 이건 뭐다? 고사 인용해서 자부심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보였다면 정답 특정이나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도 보인다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대 이 지문과 선지와 문항이 좋은 게 아니야. 굉장히 안 좋은 문제고요. 안 좋은 문제 전형이에요. 하지만 그조차도 파이널 과정에서는 사설 실전 연습이나 EBS, 연기학습, 또 출제 확률이 높은 지문들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조차도 앞으로 이렇게 극복이 될 거다라는 하나의 이정표를 확립해드리기 위해서 다뤘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2페이지. 같은 교재 2페이지. 이게 이제 비평지문의 효시예요, 효시. 첫 시작. 요즘 효시라는 표현보다 이제 시발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효시고요, 얘가. 어차피 여러분이 푸는 걸 보니까 이거 알아서 풀라고 해봐 의미가 없더라. 근데 여러분 어쨌든 한번 건드려는 봐야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서 필기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건드릴 시간 딱 15분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풀어보시고 자, 다 푼 사람은 이걸 하세요. 다 푼 사람은. 잠깐 나 카메라 저쪽으로 나 좀 따라와봐. 자, 지금 집중력이 좀 흐려진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잠 깨세요. 오늘 베스트라 나다무스 하겠습니다. 예언자 베이노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올해 수능 출제 확률이 제일 높은 건 경제지문의 QE 양적 완화 그리고 출구 전략이에요. 100%는 당연히 아니고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26월이었죠. 리먼 이후에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리먼 이전까지는 뭐가 있었냐? 경기 지표가 박살이 나면 이걸 끌어올리고자 아주 전통적 방법으로 올리려고 했어요. 그게 전통적으로 통화량을 많이 푸는 거였죠. 문제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푸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거고 그것 대출받고 소비 투자 잘못했다가는 나락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게와 기업이 대출은 받되 소비 투자를 섣불리 안 하는 상황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야. 안전자산이 오르는 거야. 강남부동산이 오르는 거야. 미국의 안전자산인 주식들이 오르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버블이 생겨요. 동시에 경기는 그대로 침체야. 어떻게 해결할지를
굉장히 많이들 고민하다가 해결 방법으로 양적 완화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아베노믹스라고 하죠. 엔화를 뒤지게 찍어요. 가능한 이유는 일본은 보통 국채를 발행하면 국민들이 사는 구조야. 또 두 번째, 5대 기축통화예요. 일본 엔화가. 따라서 걔네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QE라는 양적 완화라는 돈만 찍어내는,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내는 그런 전략도 가능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 당연히 기축통화니까 양적 완화를 했죠. 그래서 야, 이 정도 돈 푸는 걸로는 안 돼. 돈을 이렇게 풀어버리자라고 해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돈을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났냐? 네, 살아났어요. 다행히 경기가 살아나요. 문제는 2018이에요. 야, 이제는 우리 이거 계속 통화량 풀고 자산 매입해가지고 돈 풀면은 위험해. 이거야. 경기를 살리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 힘을 주는 방법은 양적 완화 어떻게? 자산 매입하는 거야, 정부가. 그럼 돈을 시장에 풀 거 아니야. 통화량이 늘면서 하는데 슬슬 이제 선제적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좆된다 이러다. 그래서 원래는 테이퍼링을 이때부터 하려고 했어요. 자, 테이퍼링은 뭐냐면 정확하게 저번 시간에 수업 바탕으로 봐야 돼.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을 예전처럼 안 하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자산 매입을 줄이는 걸.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좀만 해도 통화량을 푸는 거잖아. 근데 금리를 높이거나 통화량을 줄이거나 하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통화량을 예를 들면 자산 매입을 한 달에 예를 들면 10억 달러 하던 거를 1억 달러로만 줄여도 테이퍼링이야. 축을 열라 시작이야. 그래서 12월 달부터 시작이야.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중에 1등으로 금리 올렸어요. 브라질은 개도국 중에 금리 제일 먼저 올렸고 처음에 2%였던 게 지금 10%까지 올렸어요. 왜? 우리가 지금 못 느낄 뿐이지. 여러분도 느낄 수도 있는데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그 K자 반등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타격은 자산이 없는 사람들 당연하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야. 이미 거기는 파탄 직전이야.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알죠?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박쥐를 매개로 시작된 그 폐렴 덕분에 경기가 또 박살나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살려야지. 그래서 원래 이때 좀 테이퍼링을 하려고 했으면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역시 각국 정부들은 돈을 풀었고요. 그 결과 자산 가치는 미친 듯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히스토리컬 하이를 찍어요. 미국의 주가 최고치고요. 코스닥 코스피도 역시 경신타. 어떻게 이제 뒤지기 직전인데. 그래서 문제는 테이퍼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얘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태야.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민들이 많습니다. 적당한 시점이죠. 여기까지 딱 수능에 출제가 됐었다면. 이미 시즌1 끝났잖아. 시즌2가 한 번 더 벌어졌어. 그런데 양적 완화의 원리와 그 양적 완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그 해결 전략에 대해서 이미 EBS에서도 수차례 얘기했었고 시기적절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경제지문 출제된다면 얘가 출제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두 번째, 법지문인데 여러분 그냥 제 내피셜이야. 근데 확률은 그냥 좀 높게 본 거야. 당연히 얘는 난이도가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법지문에서 난이도를 좀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풀었었던 예약지문 같은 걸로 풀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좀 쉽게 내기 위해서 법 원리 이거 딱 얘기하니까 흐름 잡는 애들은 딱 얘기하던데 선생님 올해 10월 같이요? 올해 10월 참 잘 냈다 그랬잖아.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봐봐 이 10월은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내가 목금일 수업했을 땐 10월 언급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수업하는 학생이 그 얘기 하더라고. 선생님 이거 10월 맞아 그거야. 보이잖아. 니네가 볼 줄 아는 눈이 생긴다니까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기술에 따라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뭐였니? 21학년도 6월 ICT 지문 디지털세예요. 디지털세.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나 좀 쉬어가는 지문 나올 가능성이 크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다룰 건데 어쨌든 이 문제를 경제에서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맞잖아. 지금의 지구의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탄소 중립 어떻게 할 거야? 방구석에서 그냥 숨만 쉬자. 숨만 쉬어도 이산화탄소 나와요, 우리. 탄소 포집 기술, 뭐 이런 과학기술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학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법과제도가 따라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엮여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마 과학기술은 AI 지문이나 또는 뭐 자율주행, 빅데이터, 기타 등등의 제 예상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원리들. 얘도 한번 기출이야. 기억나니? 블루카본. 화작 기출, 화작 기출. 아이, 젠장. 저기 이렇게 해서 욕한 거 아니고 작년 6월이었나? 재작년 6월이었을 거예요, 이게. 9월이었나? 아니, 연안 생태계 보호를 해야 된다. 화작에 있어. 아, 또 화작 선택을 안 하는구만. 이거 올려드릴게요. 풀어보세요.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여기까지.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는 여러분 스스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필기하시고 2페이지 푸시고 다 풀고 할 거 없는 학생들은 뽀샤비로 할 거 그랬다잉. 쭉 정독을 하시면서 선생님 이게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같은 지문들을 밀착톡에 좀 올려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흐름이 보일 거고 앞으로 학습 방향성도 잡힐 거고 수능 출제될 지문들도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면 여러분 훨씬 더 유의미한 순간들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